네, 제일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티소 시계고요. 모델명은 T120.417.17.041 모델입니다. 티소 시스타 쿼츠 모델이고요. 제가 이 쿼츠 모델은 한 세 번째 리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게 됐고요. 청판은 예전에 제가 그 메탈 모델을 리뷰해드렸었는데 이 러버 모델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이얼 컬러거든요. 그래서 어, 그 기존의 메탈 모델의 그 청색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요. 그리고 이 색감이 일률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파란색이 강하고요. 이제 끝부분으로 갈수록 좀 짙은 네이비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에서는 이게 좀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실물을 봤을 때는 이 컬러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실물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될 시계일 것 같고요. 이 모델의 가장 또 큰 특징점이 있다면 크기죠. 예, 크기가 45mm라서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사실 이 시계는 작았으면 더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크게 잘 나온 시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목둘레가 좀 얇은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그래도 작으면 더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냥 크게 나온 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티소만의 그 디테일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어 그나마 이 시계는 조금 잘 맞는 편인데 이 스탑워치 초침이 12시 방의 초침이 보통은 이제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스탑워치 돌릴 때마다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방수가 30기압짜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스탑워치를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위에 거 누르고 밑에 거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좀 틀어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양호한 편이고 틀어진 시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신경 쓰여 하시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고가의 시계들도 크로노 초침이 약간 틀어짐의 문제는 되게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제 지인분도 IWC 시계 드레스워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틀어져서 수리를 받아도 계속 고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색감은 상당히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탈 모델과 러버 모델이 동시에 나오면 그 메탈 모델이 훨씬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버밴드 모델도 나름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색감에서 그 살 길을 좀 찾아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시 방향이 초침인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스펙 같은 경우는 무게가 일단 109g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러버밴드기니까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마 메탈이 됐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됐을 거고요. 러그 같은 경우는 22mm 사이즈인데 일반적인 그냥 러버밴드를 써줬고, 그리고 그냥 이 T자 모양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티소를 상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탱버클 타입을 써줬는데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미도급이나 해밀턴급만 가도 사실 해밀턴이랑 티소는 좀 동일선상에 두잖아요. 근데 해밀턴만 봐도 요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러버밴드를 상당히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탱버클로 해서 그냥 끼는 방식입니다. 탱버클로 인해서 이제 고무를 꺾을 때 이게 오래되면은 이제 러버가 끊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도처럼 그냥 안쪽으로 싹 깔끔하게 오리스나 미도처럼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도 오션 스타만 하더라도 뭐 1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40만 원대인 시스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로즈골드 모델 리뷰해드릴 때 이쪽 광택이 없고 버튼 쪽은 있고 이런 디테일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스테인리스 모델에서는 이렇게 확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도 이쪽은 무광이고 이쪽은 유광을 써줘서 이런 거에 대한 조화가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예. 스크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 용도 한 칸 빼면은 네. 그래서 돌리면 날짜 돌릴 수 있고요. 두 칸 빼면은
분반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분반을 이렇게 돌릴 때 조금 무게감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무게감은 조금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조금 시계가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네, 이 정도로 감는 타입의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잘 안 감겼는데, 그리고 베젤 같은 경우는 예, 다이버 워치답게 단방향 베젤을 써줬고요. 네, 베젤이 돌아가는 느낌도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좀 그 퀄리티 낮은 느낌이 나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예, 12.8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러그는 22니까 22에 맞는 러버밴드나 다른 호환줄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목이 17cm라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시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8cm 정도 되는 이상 되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처럼 손목이 얇은 분들께는 시계를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만 좀 추천을 드리는 예,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러버밴드랑 색감 위주로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만약에 리뷰를 해드리게 된다면 올것 모델로 리뷰를 해드릴 것 같네요. 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